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응치배 세계바둑선수권 준결승 3번기 3국입니다. 오늘 해설할 김성용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최종국까지 왔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 그리고 스웨 구단과 탕혜신 구단의 준결승 3번기 그 마지막 대국인데요.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 지난 1국과 2국이 모두 100번의 승리였거든요. 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백을 잡은 쪽이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덤이 한 집이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선수들은 계속해서 그 7집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느낌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둘 때는 6집반이고 중국에 가서 둘 때는 7집반이다 보니까 일단 중국에 가면은 100을 잡았을 때 한 집 득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100번으로 두어가는데요. 과연 이 법칙이 계속 적용될지 일단 대국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응시배 대회 정보와 오늘까지의 대진표 함께 살펴보시죠.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선수권 대회 정보입니다. 총 규모가 115만 달러, 우승은 40만 달러가 주어지고요. 네, 제한 시간은 3시간입니다. 시간 초과 시 초읽기가 아니고 20분당 2집의 벌점이 있는데요. 그 2점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 2집입니다. 그리고 덤은 8점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예, 우리식으로 하면 7집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또 바둑 올림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또 이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바둑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네, 응시배 역대 우승자입니다. 1회 대회는 88 올림픽이 동일한 해에 진행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조은영 구단, 서봉수 구단, 유창혁 구단, 이창호 구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우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처음으로 우승을 합니다. 바로 창하오 구단인데요. 그 다음에 다시 최철환 구단이 우승을 했고 7회 대회 때가 가장 이변이었는데요. 네. 16살의 판트니 선수가 우리 박정환 선수에게 이기면서 중국이 다시 한번 우승을 했습니다. 네, 올해 응시배 16강 대진표입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우리 한국 선수들 숫자는 적었지만 16강전에서 많이 살아남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16강전에 우리 선수 중에서는 뭐 주목할 만한 선수가 바로 김지석 선수가 미이팅 선수한테 승리하면서 굉장히 큰 판을 이겼었고요. 또 한 판은 또 박정환 구단이 황인수, 아주 지금 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에게 또 승리를 하면서 올라갔었죠.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역시 강동윤, 원성진. 우리 선수끼리의 대결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탈락하는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박영원 구단이 고노린 선수에게 진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는 8강전에서도 형제 대결을 치렀습니다. 네, 대진운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참 안 좋았다 얘기 될 수도 있었고 이세돌 구단이 그 알파고 대전 이후에 가장 지금 염두에 두는 시합이 바로 응시배 아닙니까? 네. 그래서인지 이세돌 구단의 완승으로 끝났었고요.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이긴 것이 뭐 우리에게는 가장 컸었죠.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김지석 선수가 탕혜신 선수에게 패한 것이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입니다. 만약 승리했다면 결승전도 우리 한한 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말 아쉽습니다. 네, 이제 이 4명의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마주보게 됐는데요. 각각 형제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 바둑팬 여러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이 이 장면인데요. 이 4강전 대진표 한번 보십시오. 그 이세돌 구단이 옆쪽으로 가고 옆쪽에 있는 기사 한 명이 또 반대쪽으로 오면 우리 선수가 훨씬 우승할 확률이 높지 않느냐, 네. 그리고 더 재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 자국 기사끼리 만날 수 있는 대진을 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결승전은 무조건 중국 선수와 한국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폰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입니다. 현재 한국 랭킹 1위와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들인데요. 네, 상대 전적이 이세돌 구단이 앞서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잘라내서 다시 그 상대 전적을 봐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도전했을 때 정상급에 있는 기사에게 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성적은 어느 정도 좀 배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성적을 보면 뭐 막상막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세돌 구단이 이창호 구단에게
그 상대 전적이 나쁩니다. 아. 그것은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 때 이세돌 구단이 많이 진 게 있어서 그렇죠. 네. 네, 오늘 준결승 3번기 그 최종국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입니다. 지난 2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초반 흐름을 끝까지 잡아가는 그런 한 판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1국과 2국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본다면 1국은 박정환 구단이 워낙 잘 뒀어요.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건 박정환 구단이 이기지 않을까. 그런데 2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보란 듯이 보여줬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세돌 구단입니다. 그 이세돌 구단이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빠져나왔고요. 오늘 3국은 이제 정말 이 한 판으로 다투는 거 아닙니까? 두 선수 모두 뭐 최선을 다해서 일전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대결 승자가 응시배 결승전 티켓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준결승 3번기 그 최종국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제한 시간은 3시간입니다. 시간 초과 시 20분당 2점의 벌점이 주어지고요. 덤은 7집 반입니다. 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2점, 덤 8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응시룰이라고 하는데 응시룰은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집인데요. 네. 일단 그 8점은 우리식으로 하면 7집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 룰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특이한 형태가 나올 경우에 우리 룰과 많이 다른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은 특히 개가도 가지 않았어가지고요. 네. 제가 그냥 대국이 지금 벌어지기 전에 잠깐 하나만 아마 보시면 놀라실 텐데요.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그 있습니다. 좀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룰이 세상에 다 있나? 그래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응시배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예, 응시배에서만 적용됩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지요. 네. 가령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패가 있는데 네. 여기 작은 패가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는 여기 둘 수 없죠. 패기. 두면 안 되죠. 착수 금지죠. 근데 응시룰은 여길 둘 수 있습니다. 이걸 두면 우리는 착수 금지니까 둘 수가 없는데요. 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상대는 드러내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여기 놔야 살죠. 갈수로 네, 해야죠. 놔야 되죠. 그럼 이거 놓고 백은 여기 패를감으로 따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룰과 다릅니다. 오. 응시룰은 착수 금지가 없어요. 무조건 다 둘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거 저도 86년도에 처음으로 그 대만에 가서 응시룰로 바둑을 둔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2시간 동안 배웠던 겁니다. 너무 룰이 달라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응시룰은 이런 거라고 해서. 근데 그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저 형태입니다. 네. 착수 금지도 둘 수 있다. 그럼 정말 보여주신 대로 패 형태가 나와서 패감을 써야 된다 그러면 네. 굉장한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근데 저런 형태가 잘 나오진 않죠. 근데 저런 형태가 나올 때 패감이 사용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 대국에서 이 변화도에 대입할 만한 모양이 나올지. 근데 이상하게 또 비기 나지 않습니까? 돌 형태가 비기 나면 그 우리 룰과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형태가 잘 안 나와요. 예. 사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두면 한 판 정도 나올 법도 한데 잘 안 나옵니다. 그게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빅이 나올 경우에요. 예. 그럼 개가법도 응시룰은 좀 다르다고 예, 보면 많이 다르죠? 될까요? 예, 많이 다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대국이 펼쳐지면 그 개가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방송으로 이제 중계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보실 때 왜 저렇게 바둑을 개가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그 중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개가하는 방법은 지금 보여지지가 않고 있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결승전 할 때쯤에는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왜냐면 보시면 재밌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룰을 만들었을까? 그 응창기 선생은 뭐 대만의 5대 재벌 중에 한 번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분인데 그런 분이 왜 자기가 고집을 세워서 저렇게 바둑의 룰을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네. 그만큼 바둑의 애착도 강하고 자기가 만든 그 룰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거죠. 예. 이게 맞다, 합리적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다 들어보면 다 응창기 선생님이 잘했다고 그래요.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룰을 만드실 수가 있냐고 이렇게 이제 대단하다 그러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안 써요. 왜냐면 불편하거든요. 귀찮고. 또 그쵸. 룰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하던 룰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익숙한 룰대로 해야지 뭐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세돌 구단과 박주환 구단의 초반 진행 굉장히 좀 나디고 보이는데요. 네, 알파고와의 그 2국에서 나왔던 형태네요. 지금 둔수가 좀 그때와 좀 다른 한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102기 전까지의 수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대전에서 나왔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 알파고 시합 이후에 하도 이제 이 형태가 프로 시합에서 많이 나와서 아주 이색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네. 다만 이세돌 구단과 박주환 구단의 대결에서 이 형태가 나왔다는 것이 좀 신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뭐 잘 아시지만 누가 봐도 너무 중요한 한 판 아닙니까? 이 한 판에 모든 게 지금 걸려 있으니까요. 이세돌 구단도 이 응시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박정환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정환 구단이 뭐 사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조금 안 풀린다는 느낌을 받게 하게 된 거는 4년 전에 그 응시배 결승에서 판팅이한테 진 다음부터예요. 네. 그 이후부터 뭔가 그 국제 시합에서 잘 안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4년 전에 그 본인이 우승하지 못했던 것을 풀고 싶을 거예요. 또 3대1로 패할 때 그 사국이 역전패였기 때문에 박주환 구단은 더 아쉬움이 클 거거든요. 이제 프로들은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뭐 저는 뭐 박정환 구단이 아니니까요. 그냥 뭐 얘기한다면 정말 다 이긴 바둑을 졌어요. 프로들은 가장 금기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 이긴 바둑을 졌답니다. 아마추어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쓰죠. 쓰시는 용어죠. 예, 뭐 다 이겼는데 졌다고 하시잖아요. 익숙하죠. 근데 프로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세상에 다 이긴 바둑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열심히 두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프로들이 잘 쓰지 않는데 박정환 구단이 다 이긴 바둑을 졌습니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는 뭐 제 3자의 입장이니까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정말 다 이긴 바둑을 져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네. 박주환 구단 응시배 우승컵 정말 욕심 날만 합니다. 이세돌 구단도 그 세계 대회에서 재패한 횟수는 참 많지만 응시배와는 참 인연이 없었어요. 유독 잘 안 됐어요. 유독 잘 안 됐고 뭔가 좀 안 풀렸다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응시배를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또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절해서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좀 응시배는 그런 면에서 좀 잘 안 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박정환 구단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좀 아쉽게 놓쳤고요. 그래서 두 선수 중에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양쪽 다 응원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어떤 선수가 올라가도 이번 대회는 경쟁력이 참 높다. 우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정 구단이 끊어가는 형태를 만들어 갔습니다. 예, 옆구리를 붙였을 때는 끊겠다는 의도가 강한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두어지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제 선수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선수들 특히 여러 정상급 선수들은 뭐 이세돌 선수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겠습니다만 그 외의 선수들도 참 그 알파고와 이세돌 선수의 바둑에서 큰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중국 선수들보다 이제 더 현장에 있다 보니까 더 네. 많이 그걸 느꼈던 것 같은데요. 기존의 그 이론과는 많이 다른 그런 형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이 초반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 해설판에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좀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선수들이 저렇게 그 처음부터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형태를 이렇게 선보이는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초일기 바둑이 아닌 이런 그 시간이 제한된 바둑은 참 어렵습니다. 네,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나왔던 포진이 초반에 예. 등장했습니다. 사실 뭐 그냥 한 30년 이상, 30년, 40년 이상 여기 두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예. 이 정석이 40년 만에 이제 뒤바뀌게 되는데 뭐 여기를 하나 걸쳐두고 이렇게 결국 두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정석이 바뀐 건 아니에요. 뭐 여기 원래 가는 건데 그 전에 요 하나 교환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의 큰 틀에선 벗어난 게 아닌데 아예 수순을 여기를 먼저 하는 거는 바뀐 겁니다. 이 정석 자체가. 근데 제가 이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우리 그 인류 기사들한테. 우리 때는 도저히 생각도 못했는데 왜 여기를 도대체 두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모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예. 어차피 이 형태에서 여기 와봐야 이쪽에 활용할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걸 둬야 될 거면은 네. 처음부터 나중에 되면 오히려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교환하는 게 나쁘지 않다. 미리 결정하는 게 그게 나쁜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사한테 야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혹시 정말로 이거 말고 득볼 확률이 없냐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닌데요. 근데 너무 그 확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간명하게 끝내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면 나중에 됐을 때 이거 둬가지고 안 받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교환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듣긴 들었는데 제가 실제 바둑도서는 아직도 저는 이렇게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수가 익숙하다 보니까 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네, 이러고 또 손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손 뺀다는 것도 용기가 안 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다르게 두는 이런 두 기사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자기의 바둑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됐죠. 이수가 이제 좀 새로운 형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여기서는 가장 많이 두는 수가 이수잖아요. 예, 여기 두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거 붙이고 이렇게 두 칸 정도. 뭐 제일 많이 두는 수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은 이렇게 날짜 가는 것도 있죠. 한동안 이거 참 많이 뒀습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넣는 건데요. 예, 밑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거 하나 보실까요? 이렇게 두는 방법도 참 많이 뒀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것도 있어요. 이거 전체 보실까요? 예, 이렇게 막고,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돌이 없어가지고 백이 벌려야 예, 되나요? 오히려 벌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형태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여기를 둔 것은 이렇게 받아주면은 요 형태가 좀 더 좋다 이거죠. 요 형태에서 흙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거 뭐 당연한 반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고 싶진 않죠. 들어오고요. 치고요. 지금 이제 축이 유리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예. 치고 지금 여기가 잡을 수 있죠. 야 걸리죠 여기. 아, 그러니까 이 지금 축이 유리하다고 흙이 둔 겁니다. 네.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쳤는데 요 한 점이 나갈 수가 없으면 흙이 이상합니다. 망한 거죠 완전히. 근데 여기에 지금 걸려요.
절묘하네요. 요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아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이렇게도 많이 두잖아요. 근데 중국식 포석에는 걸리네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걸 못 두니까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둔 것이고요. 바로 못 치고 변환한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참 어려운 건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둬버리네요. 이걸 두고 원래는 보통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를 있는 건데 지금 여기를 이으면 바로 이걸 잡아버리죠. 이걸 둬도 어차피 살 수 있는 예, 살아있는 형태니까 지금 흙이 손 빼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이건 백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를 둬도 사실은 한번 잡아보실까요? 네. 잡아도 사실은 뭐 살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형태보다는 이 형태에서 이렇게 호구 치는 게 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걸 와야 되는데 손 빼고 한 뭐 이런 데를 가보실까요? 좀 더 효율적이란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 그렇죠. 이 형태가 낫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마 보실 때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나은 건지 이렇게 돼 있는 게 나은 건지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프로들은 이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도 돌이 하나 더 투자됐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돌이 하나 있는 것인데요. 네. 돌이 하나 더 투자돼 있고 대신에 흙은 또 집이 더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 건데 이세돌 구단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고 그다음 호구 치는 게 낫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있고 이렇게 잡으려고 생각했던 지금 박정환 구단은 세돌이 형이 여기 넣으니까 그거 안 되겠는데 이제 붙인 거예요. 그럼 네.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고 둔 건데 막상 여기를 지금 늘었죠. 예, 그래가지고 끊고 끊어갔어요. 지금 대국이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 쳤어요 아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니까 축이 이거 예견을 했나요? 이거 때문에 지금 축머리 아닙니까 혹시? 거기랑 관계없이 축머리군요. 이쪽이랑 걸리네요. 네. 예. 이게 축이 지금 불리합니다. 근데 여기 축머리 쓸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를 보통은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주시고. 활용을 하는 정도죠? 예, 뭐 이렇게 두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두고 따낼 때 하변을 두는. 예, 어차피 이거 두면 안 받으니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넣는 건데 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씌우는 것보다 어차피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멋들어지게 여기를 둔 것 같아요. 어차피 나갈 데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 두고 이렇게 단수 한번 쳐보시죠. 네. 어차피 흙이 이렇게 두 점을 잡아야 된다면 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는 게 더 낫다는 뜻이네요. 뭐 이렇게 치든지. 조금 더 멀리 달려 있는 게요. 그러니까 여기 돌이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낫다는 뜻인데 이거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나은 건지 아닌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네. 뭐 이세돌 구단이 뒀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이게 진짜 되게 있나? 근데 멋들어진 수이긴 멋들어진 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 걸 갖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뒀다고 느껴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못 당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막아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뒀는데 이건 뭐 뜻이냐면 이어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끊고 나오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고 요 두 점을 잡으면 되죠. 그럼 훨씬 더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도 그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또 나왔죠? 예, 여전히 백이 이걸 치면 잡긴 잡습니다. 이걸 치고 이을 때 끊으면 나갈 때 뭐 이렇게 두면 잡았죠. 근데 왜 이렇게 안 둘까요? 활용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그리고 이거는 여기를 이제 끊어 잡으면 또 그만이니까. 네. 그러니까 흙은 이렇게 조임당하는 것보다는 요 두 점을 잡는 게 집으로 대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둔 것 같은데 백도 그래서 조금 더 득을 보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직 두어지진 않았는데 이쯤에서 이걸 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쳐도 잊지는 못해요. 이제는 이걸 두고 이어보실까요? 이렇게 칩니다. 이을 수가 없네요. 예, 이으면 다 죽죠. 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빵따냄을 하는 걸 생각할지 아니면 여기를 두고 이쯤에서 요 속점을 취하는 걸 선택할지
지금 이거 쳤네요. 단수를 쳤네요. 선택 기로에서 그냥 쳤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뭔가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뭔가가 없다면 그냥 잡은 것보다 괜히 끌고 나가서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초반부터 두 선수의 슬기 싸움이 치열합니다. 실전을 함께 보시죠. 약간 심리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기사는 결국은 뭐 박정호 구단 입장에서는 넘어서야지 1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을 이기지 못하고 1인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만큼 이번 시합은 앞으로 그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정환 구단이 이세돌 구단에게 이번에 승리한다면 박정환 구단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아마 언론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세돌 구단이 승리한다면 박정환 구단은 랭킹만 1위인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세돌 구단이 굳건하다 이런 기사 제목이 또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넘어선 게 아니고 좀 더 두 기사가 계속 가는 분위기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박정환 구단이 이번에 승리를 한다면 박정환 시대가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결국 하변은 백이 빵따냄의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은 이 빵따냄이 선수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여기서 좀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이 선수로 교환된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2점을 잡아가면서 일단 안정을 취했고요. 그럼 이세돌 구단이 이 빵때림을 선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하에서의 변화는 이세돌 구단이 그래도 좀 기분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 흑진에 뛰어들면서 작전을 걸었잖아요. 네. 근데 박정환 구단이 축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형태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축이 그냥 자연스럽게 빵따냄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차지했으니까 요돌이 지금은 거의 곤마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일단 백이 좀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초반에 덤이 많은 바둑에서 백이 성공을 할 경우에는 흑이 참 바둑을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흑이 좀 기분 좋은 형태로 진행이 돼도 사실은 덤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 초반이 오히려 백이 좀 더 즐겁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좌 쪽도 집을 지켜가면서 또 흑을 압박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면 뭐가 없잖아요 이쪽에. 뭐 허전하잖아요. 네. 그 허전한 상황에서 이런 또 결과 나왔고 그리고 여기가 뭐 어딘지 모르게 아직 좀 불안합니다. 백은 오히려 이 빵따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또 간격도 넓어서 뭐 사활은 전혀 관계없고요. 좁혔어요. 왜냐면 많이 벌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많이 벌려봐야 괜히 뒷맛만 나쁘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버티기입니다. 버텼다.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은 버텨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우상귀 날일자로 걸쳐 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흑이 한 가지 지금 그래도 박정환 구단한테 좋은 점은 여기 모양이요. 이게 얼핏 보면은 중복같이 보이지만 사실 집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가 어서 돌려 거의 서른 집이에요. 여기만. 은근히 짭짤한 겁니다. 사실 집으로만 치면. 네. 그리고 아직 여기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요 집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집을 지켜가면서 살까지 덧붙이면 훨씬 좋겠죠.
붙여서 받아가네요. 예, 저수도 나왔던 수죠. 그 이국에서요.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에서. 네. 예.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수 기억나십니까? 아, 중앙 쪽으로 예. 가는 수요. 5선 어깨짓기. 예.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수인데요. 예. 딱 그 수가 지금 등장할 만한 장면인데요. 예. 이거 두면은 지금은 사실 여기 어깨 짚는 게 좋은 순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 두면 똑같습니다. 예. 완전히 재현하는 건데요. 기억나실 거예요. 알파고 이국 때. 예. 알파고가 어깨에 짚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 수가 뭔가 했었는데 예. 저는 진짜 놀랐었는데 나중에 그 중국에서 이 바둑을 그 바둑을 해설했던 구리 구단이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 수예요. 예. 근데 이세돌 구단은 다르게 두네요. 네, 걸리지 않습니다. 예, 걸리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두네요.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 총 상대 전적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18승 11패로 앞서 나가고 있지만 올해 대국으로만 본다면 5승 4패 기록이에요. 확실히 최근으로 올수록 박정환 구단의 승률이 좋아졌어요. 예, 박정환 구단이 사실은 그 이번 응시배 대국 그 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그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좋은 상황에서 갔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계속 그 알파고 대전 이후에 승리하다가 최근에 몇 판 졌었죠. 네. 그래서 그 기세가 약간 꺾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1국을 박정환 구단이 완승을 거두다 보니까 느낌이 이건 박정환 구단이 쉽게 이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2국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또 보여줬죠. 이세돌 구단이 참 그 정말 승부사인 게 남들이 그 예상하는 것과 항상 다르게 가요. 보면. 예측이 좀 어려운 선수죠. 네. 이번에는 안 될 거라 그러는데 내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마치 그 1국은 그냥 연습 게임한 것 같이 지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진짜 연습 게임한 건 아니고요. 예. 이세돌 구단 상변 벌려갈 수도 있었지만 3-3을 들어가면서도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3-3을 들어갔을 때 받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 이건 이제 고수일수록 많이 두고요. 이제 하수일수록 이쪽을 막죠. 그래서 이걸 젖히는 걸 당하죠. 네. 역으로. 그런데 이걸 느는 자신감이 필요한데 이 느는 자신감을 선보이다가 흙 모양이 전부 껍데기로 변하고 백집이 되는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죠. 그렇죠. 그래서 막아가는 거죠. 그래서 막아가죠. 그리고 고수한테 여러 번 당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점점 그 내려 빠지라고 해도 못 두죠. 엄두가 알면서도. 안 나요.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타협책이 사실 옆으로 빈 삼각 두는 건데 저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가 옆에 빈 삼각입니다. 차마 여기는 못 맞겠고 빠지면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옆으로 빈 삼각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막는 것보단 빈삼각이 나은 거죠.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죠. 사실 대처법이 다른데 네. 지금 형태는 빈 삼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바둑을 두시다 보면 저렇게 박정환 구단이 두듯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수, 저수를 둘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라는 게 좀 필요하죠. 그렇죠. 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준결승 3번기 그 최종국입니다. 이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준결승 3번기 그 마지막 대국입니다. 네, 오늘 대국은 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국이 시작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두 선수가 초반에 좀 판을 빠르게 꾸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이 바둑이 느낌이 있잖아요, 선수들이. 근데 오늘 바둑은 뭔가 중반이라든지 어려운 장면이 나오겠는데 이런 느낌 있고, 아니면 오늘 바둑은 끝내기가 승부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감이 있어요, 두다 보면. 그런데 그게 시간이 은근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초반에 좀 빨리 둬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 뭐 오히려 뒤에는 별게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감이 빨라야 돼요. 근데 모든 게 그런데 네. 잘 두는 선수가 감이 빨라요. 근데 두 선수는 그 감 잡은 거죠. 벌써 읽었겠네요. 네, 그러면. 네, 박정환 구단 이제는 상변 두어갑니다. 사실 그 고수가 되면 고수가 될수록 상대가 자기 바둑판 딱 앞에서 어떤 숨소리만 딱 들려도 느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어떻다는 거다, 뭐 이런 거.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참 그 표현이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승부 호흡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승부 호흡이라 그러는데 그 상대의 그 어떤 액션이나 숨소리, 그리고 어떤 표현만 뭐 표현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액션 그런 것만 봐도 느낌이 있습니다. 또 그게 또 크게 느껴지는 선수들이 또 있고요. 네. 또 그 선수가 하는 건 거의 반대로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측이 좀 어렵기는 해요. 조은영 구단이 바둑을 두다가 요즘 방송대국에서는 잘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바둑 두다가 망했네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기원가도 많죠, 사실은. 조은영 구단도 이제 참 그걸 많이 하는 기사 중에 한 명인데. 그러면 이제 네가 망했네 라는 뜻이에요. 앞에가 생략돼 있는 건가요? 네가를 뺀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망했네 이런 아.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순진하게 듣고 내가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입니다. 조심해야겠어요. 표정으로 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기사들도 있고 없고 하지만 이 돌을 집을 때 그런 소리도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바둑 두는 그 착수는요, 우리 착수라고 하잖아요. 바둑판에 굉장히 세게 놓는 경우는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너에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일본에서는 그 기압을 넣는다 그래요. 그 표현을 쓰는데 바둑 한 수에 기압을 넣어서 둬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수만큼은 자신이 있다라고 느낄 때는 세게 놔도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 그 심취한 기사가 이제 요다 노리모토 구단인데 그걸 너무 세게 놓다 보니까 바둑판에 돌을 놨는데 바둑돌이 쪼개진 적도 있어요. 아유. 부서진 적도 있습니다. 무슨 농구에서 덩크슛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골대 무너뜨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돌을 부신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심리전인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방송대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끼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드문데, 그 전에는 상대 그 심리를 자극한다고 노래를 부르는 기사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른다고 또 귀마개를 하고 나오는 기사도 있었고요. 다양한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반외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했겠어요. 왜냐면 바둑을 이렇게 짧게 두는 게 아니고 뭐 한 10시간 이상 이렇게 대구를 하다 보면은 뭐 배고파서 뭐 먹어야 되는 기사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또 예전엔 또 담배 피는 기사들도 있고 바둑 두는데 또 담배를 핀 다음에 또 상대방 얼굴 앞에다가 후 붐어주는 기사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데 상대방 신경 자극하게 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행위는 굉장히 좋지 않은 행위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바둑 TV에서 방송 대구를 하다 보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제 이쪽을 눌러서 넣은 다음에 흑은 모양을 키웠습니다. 사실은 흑이 이쪽에서 아까 기대했던 집은 날 만큼 났고요. 이 귀를 파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서 집으로는 백이 득봤습니다. 그럼 흑은 당연히 이쪽밖에 지금 기대할 데가 없어요. 여기서 상당히 집이 나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아예 찝어버렸는데요. 이 수는 여기 빈상은 나오는 게 신경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두어서 흑이 이어주면은 이 단수가 선수니까 너무 기분 좋죠. 선수로 봉쇄됐으니까요. 네. 아마 여기를 잊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만약 손을 빼면 여기 꼬부리는 걸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좀 아픕니다. 요건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요 꼬부리기를 선수로 하나 당했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아예 손을 근데 뺍니까? 감수하네요. 예. 이 한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못질한다 그러는데 대문을 걸어 잠그는 건데요. 네. 사실은. 못질한다 그러잖아요. 예. 철주랑 비슷한 느낌인 그렇죠. 거죠? 완전히 못질한 겁니다. 뭐 이렇게 날짜도 사실 되는 건데 뭔가 뒷맛이 나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보통 유리할 때 두는 수예요. 불리하면 넓혀야죠, 당연히. 그러자 이세돌 구단은 하변을 이어갔습니다. 뭐 이은수는 집으로도 크고요. 거의 공짜죠, 이거는. 여기 지금 흑돌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또 반대로 흑이 이거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너무 살아있는 형태 아닙니까? 네. 하변은 좀 가일수를 해야 될까요? 중앙 쪽 날일자로 행마를 해갑니다. 일단 그 일감은 지금 여기를 이어서 밖에 나가게 했다면 네. 이렇게 씌워가는 게 일감입니다. 근데 이 모양을 잘 보시면요. 이쪽 부근에 이렇게 돌이 놓이면 여기에서 한 집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한 집 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두었을 때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가령 흑은 이쪽으로 이렇게 전개를 할 확률이 있죠. 연결. 그리고 이쪽 안에서 이쪽에 돌이 놓이면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을 살죠. 네. 그러니까 맛보기로 지금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씌워왔을 때 그렇게 공격을 통해서 큰 대가를 얻기는 좀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많이 쓰는 수법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제 득을 보는 건데요. 아주 공격을 좋아하는 기사들은 여기서는 이 한 수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한 수입니다, 이 수가. 네, 과연 이세돌 구단도 씌워갈지 간접적으로 공격을 간다면 어떤 수단일까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좁혀져 있어서 그래요. 이게 사실 넓혀져 있으면은 이렇게 어깨를 붙이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이건 거리상 너무 멀어요. 간접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요. 붙여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이렇게 늘면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이에요. 밀어붙여서 계속 여기 두면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자동 공격되는 거 아닙니까? 집 득 보면서. 그리고 흑은 어딘가 모르게 지금 중복 느낌이죠. 젖혔네요.
그게 싫다는 거죠? 예, 싫다는 거죠. 이거 맞죠 치나요 여기? 이렇게 늘면은 그냥 흙이 이렇게 이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끊어가나요? 야, 이건 완전히 지금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역시 이세돌 구단 단순하게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흙도 어딘가를 늘어서 받는 게 보통일까요? 이거 이렇게 끊을 경우에는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떨어야 되든지 아니면 웬 떡이냐 해야 될지 따져야 되는데 이세돌 구단이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이 끊었겠어요? 지금 뭐 여기가 지금 위험하다고 보고 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둬버리면 여기 안 잡히면은 뭐 말도 안 되게 손해 본 거예요 지금 이세돌 구단이. 근데 지금 이렇게 둬볼 때면 둬보라는 얘기거든요. 저라면 이미 떨렸어요 지금. 네. 저라면 지금 이미 많이 떨렸습니다. 이세돌 구단도 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간 건데요. 그럼요. 그냥 딱 감은 저 같으면 이렇게 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텁게 둬서 좀 안정적이게 뭐 이렇게 좀 집으로 약간 손해 보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는 게 가장 강수거든요. 이건 뭐 네 맘대로 하세요인데 좀 떨리지 않나요? 예, 뭔가 좀 떨릴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의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 약간 그 미소 띈 얼굴인데 지금 이 형태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하는 그런 얼굴 같아요. 선택권은 이제 흑에게 있는 거죠. 예, 진짜 이 바둑이 준결승 3국 최종국만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두고 그냥 아니 여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잘못 눌렀습니다. 예, 여기 둬가지고 지금 네.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너무 거기 진짜 버티고 싶은 장면입니다. 버틴다면 위로 단수 치고 변을 막아가는 수. 네. 이게 가장 강수죠. 아, 쳤어요. 갈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여기 둔 다음에 근데 방법이 많아요 지금. 꼭 그렇게 둔다고 그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강수는 여기 두는 거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타협. 이거 정말 왜 이렇게 무난하죠? 예, 정말 무난의 극치인데요. 네. 예. 그렇죠. 예, 왜냐면 너무 승부로 가고 싶은 장면이에요 지금은. 아니 뭔가 이런 게 좀 신경 쓰여서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좁혔지 않습니까 간격을. 근데 그 좁은 간격을 또 더 괴롭히니까 이건 못 참는 거죠. 예. 이제 이세돌 구단의
공격을 지켜보셔야 되겠어요. 지금은 손해를 잔뜩 봤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크게 얻어야 되겠습니다. 대가를 못 얻으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네, 대가라고 한다면 이 하변에서의 올라선 돌들도 그 공격권에 들어가겠네요. 그 돌을 공격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 돌을 공격했는데 그냥 두 집 나고 알뜰하게 살고 좌변은 보태주고 그러면 오늘 바둑은 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세돌 구단의 공격을 또 감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그 응시배 준결승은 장소가 그 중국의 그 우한이라는 곳인데요. 김승준 구단이 이 우한에서 오래 선수 생활도 했고요. 또 그곳에서 또 아이들을 프로가 되려는 아이들을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바둑 열기가 굉장히 그 뜨거운 곳이고 우한 출신 기사 중에 아주 유명한 기사가 있죠. 그 리저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우한. 굉장히 그 인구도 많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중국의 그 삼국지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아니 일국 대국장 사진을 보니까요, 이 수해 구단과 탕해신 구단의 그 관심을 갖는 사람 수만큼이나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 중국에서는요, 그 인기로만 치면은 그 1위가 우리하고 이제 좀 다른데요, 약간. 우리는 뭐 지금 1위가 인기로만 치면요, 1위가 지금 이세돌 구단, 그 다음에 박정환 구단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뭐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스웨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만 해도 뭐 인기가 커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오히려 스웨 선수와 탕웨이싱 선수의 인기는 지금 우리나라 이세돌 선수와 박정환 선수보다도 못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당연히 이 바둑이 더 관심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당연히 그 자국의 형제 대결을 더 관심 있게 볼 것 같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세돌 구단은 이미 월드스타니까요. 지금 이세돌 구단이 공격 스타일을 좀 정해가고 있는데요. 이쪽을 세상에 미는 바둑이 있나요? 이거 하면 어떻게 두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뚫을 생각이네요, 이세돌 구단. 야, 그럼 이거 늘면요? 이거 모양이 너무 나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판을 지금 묘하게 읽고 있는데 이쪽으로 밀고 나온다는 것은 여기랑 지금 뭐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겠다는. 이렇게 끊어가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예상치 못한 수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걸 두면은 이걸 밀겠다는 얘기네요? 밀어붙여서 이걸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 방법은요? 네. 정말요? 이 방법은 여기서 승부를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실패하면 지는 겁니다, 지금. 뒤가 없어요. 프로들이 가장 금기시하는 방법. 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야, 이거 진짜 완전히 밀겠다는 얘기죠? 밀어가네요. 야, 이거는 이세돌 구단이 정확하게 사활을 보지 않았다면 거의 뭐 패착이나 다름없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못 잡으면은 무조건 집니다, 이건. 100% 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이세돌 구단의 이 작전이 성공을 해서 하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바둑에 이런 작전도 있다는 걸 또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뒤도 안 보고 다 잡으러 가자는 수네요. 뒤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말 그대로 올인 작전. 예.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다 걸기 작전인데. 네. 이야, 정말 이건 뭐 놀랄 정도가 아니고 네. 이게 지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갑자기 머리가 제가 멍하네요. 예. 저한테 네. 또 시험에 들게 하는 또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공격 방법 이수는 저희가 해설판에서 한번 자세한 해설을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해설을 하다 보면요. 네. 아, 제발 저런 장면은 좀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이제 저렇게 올인하는 작전입니다. 그러면 수익기를 엄청나게 오래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즉석에서 해설한다는 건 거의 말이 안 되고요. 저희도 한참 검토해야 되는데 뭐 제가 혼자서 한참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는 그 흙이 이렇게 젖혀서 타협을 했어요. 선수로도 정리가 됐죠. 예, 이렇게 이제 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 집도 크고 급소고 사활도 걸려 있고요. 여기 이렇게 좁혔어요, 그죠? 이렇게 좁혀가지고 뒀어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 벌리는 게 보통인데 지금은 이 뭐 돌이 신경 쓰이니까 한껏 좁혔습니다, 견고하게. 그리고 걸쳐갔습니다. 치고, 예, 뛰었죠. 순서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받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드는 수가 약할수록 옆으로 막습니다. 예, 옆으로 막아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공짜로 당하는데 이렇게 공짜로 당해도 항상 그 기쁨에 찬 얼굴로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둑이 안 듭니다. 이렇게 많이 당한 거예요. 엄청나게 네. 당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젖혔을 때 막아도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젖혔는데 이렇게 안 맞고 이렇게 둘 사람은 없죠. 없죠. 그런데 이렇게 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요건 별로 악수 아니에요, 사실은. 어차피 끝내기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건 또 안 하신다 이거죠. 순환우계 보면 금방인데 여기서 이렇게 안 두시겠죠, 아무도. 근데 여기서 이걸 둔 다음에 이렇게 막는다는 것은 젖혔을 때 여기를 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었을 때 가장 많이 두는 수는 빠져야 됩니다. 여기가. 내려서는 수죠.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뒀죠. 이제 흙이 이 정도로 왔어요. 이 정도로 왔는데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 많이 간다면 움직입니다. 이건 이렇게 어깨 짚어가지고 뭐 살아가려고 하겠죠. 이쪽으로 오니까 간격이 좁으니까 이거 살기가 좀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보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젖히고 젖히죠. 이렇게 늘어서 두텁게 뒀고요. 이쪽은 하나 왔네요. 여기가 좋은 자리 같아요. 아주. 여기 또 나오는 게 찜찜하니까 이걸 두었고 네. 흙이 여길 뒀는데 이렇게 이게 날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입구자를 뒀다는 건 굉장히 견고하게 둔 겁니다. 형세를 나쁘게 보면 당연히 많이 가야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는 무조건 이렇게 둘 것 같은데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입구자를 둔 것은 형세가 나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심리적으로야.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제가 지금 판을 잘못 읽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수들은 그 사람의 심리를 지금 느낄 수 있게 하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둔 건 지금 박정환 구단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그런 게 분명히 깔린 거예요. 네. 그런데 다음에 일련의 수순이 이제 비슷한데 마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강력한 수가 나온다는 것은 백이 바둑이 되게 좋지 않다라고 볼 때 이제 나오는 수거든요. 빡빡하게 두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편안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좀 쉽게 두는 게 아니고 역시 초강수로 둔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세상에 이걸 두니까 내려서고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랬는데 저는 여기 끊고 이걸 젖혀서 싸우려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걸 끊고 이으니까 여기를 밀어가지고 지금 다 잡자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축은 아니니까 흙이 요걸 붙였네요. 안에 살자고. 그러니까 이었습니다. 여기는. 이거 하나 젖히고
아직 안 뒀는데 이거 받아줘. 한번 받아볼까? 막아가네요. 막았어요? 막으면 이거는 그 흙이 지금 여기를 안 건드린다는 얘기, 건들면 손해라는 얘긴데요. 그럼 그냥 살아가나요? 어떻게 해요? 그냥은 못 삽니다. 아, 여기서는 여기를 두면은 이 찜능계 선수라서 네. 그냥은 못 살고요. 여기가 뭔가 두어져야 돼요. 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두면은 지금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 무조건 지금 끊어서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두어서 일단 좀 숨통을 트인다든지 뭐 이런 작전을 구사해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흙의 모양이 지금 탄력이 없는 게 아니고 네. 탄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잡힐 모양은 아닙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도 빤히 알면서 지금 이렇게 잡으러 갔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지금 이세돌 구단은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고 박정환 구단은 살 수 있다는 판단이 상충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승부가 빨리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린 쪽이 무조건 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빈 마지막 한번 삼각까지 들어간 거죠? 여기를 놓네요? 지금 여기를 놓았어요. 마지막 지금 못 봤는데. 이야, 빈삼각? 야. 네, 지금 이 수까지가 저희 1시 반부터 시작되는 점심시간 전까지의 수순이거든요. 그 박정환 구단의 빈삼각 묘수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박정환 구단 묘수 시리즈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네. 박정환 구단은 이 빈삼각으로 둔 묘수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게 빈삼각이거든요. 예, 뭐 일명 테트리스 빈삼각인데 요 빈삼각이 이런 중요한 바둑에서 나오네요. 응시배 시합에서 빈삼각으로 가장 유명한 바둑은 조은영 구단이 1회 대회 때, 1회 대회입니다. 1회 대회 때 리나이펑 구단과 준결승전에서 두었던 그 빈삼각 3묘수가 있습니다. 네. 한 판에 빈삼각 3번 둬서 이겼어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바둑이었는데 그때 이후에 준결승전에서 처음으로 빈삼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승리한다면 박정환 구단 이 빈삼각이 오늘의 한 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진다면 뭐 잊혀질 것 같아요. 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 흑의 사활이 이 승부의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결 잠시 후에 감상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응치배 세계바둑 선수권 준결승 3번기 3국입니다. 오늘 해설의 김성용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최종국까지 왔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 그리고 수혜 구단과 탕혜신 구단의 준결승 3번기 그 마지막 대국인데요.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 지난 1국과 2국이 모두 100번의 승리였거든요. 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100을 잡은 쪽이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더미 한 집이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선수들은 계속해서 그 7집 반을 그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느낌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우리나라에서 둘 때는 6집 반이고 중국에 가서 둘 때는 7집 반이다 보니까 일단 중국에 가면은 100을 잡았을 때 한 집 득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100번으로 들어가는데요. 과연 이 법칙이 계속 적용될지 일단 대국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응시배 대회 정보와 오늘까지의 대진표 함께 살펴보시죠.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정보입니다. 총 규모가 115만 달러, 우승은 40만 달러가 주어지고요. 네, 제한 시간은 3시간입니다. 시간 초과 시 초읽기가 아니고 20분당 2집의 벌점이 있는데요. 그 2점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 2집입니다. 덤은 8점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예, 우리식으로 하면 7집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또 바둑 올림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또 이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바둑 올림픽이라는 용어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네, 응시배 역대 우승자입니다. 1회 대회는 88 올림픽 이 동일한 해에 진행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조은영 구단, 서봉수 구단, 유창학 구단, 이창호 구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우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처음으로 우승을 합니다. 바로 창하오 구단인데요. 그 다음에 다시 최철환 구단이 우승을 했고
치러될 때가 이제 가장 이변이었는데요. 네. 16살에 판티니 선수가 우리 박정환 선수에게 이기면서 중국이 다시 한번 우승했습니다. 네, 올해 응시배 16강 대진표입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우리 한국 선수들 숫자는 적었지만 16강전에서 많이 살아남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16강전에 우리 선수 중에서는 뭐 주목할 만한 선수가 바로 김지석 선수가 미팅 선수한테 승리하면서 굉장히 큰 판을 이겼었고요. 또 한 판은 또 박정환 구단이 황인수, 아주 지금 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에게 또 승리를 하면서 올라갔었죠.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역시 강동윤 원성진, 우리 선수끼리의 대결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탈락하는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박영원 구단이 고노린 선수에게 진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강동원 선수는 8강전에서도 형제 대결을 치렀습니다. 네, 진짜 대진운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참 안 좋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고, 이세돌 구단이 그 알파고 대전 이후에 가장 지금 염두에 두는 시합이 바로 응시비 아닙니까? 네. 그래서인지 이세돌 구단의 완승으로 끝났었고요.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에게 이긴 것이 뭐 우리에게는 가장 컸었죠.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김지석 선수가 탕웨이신 선수에게 패한 것이 아쉬움이라면 아쉬움입니다. 만약 승리했다면 결승전도 우리 한한 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말 아쉽습니다. 네, 이제 이 4명의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마주보게 됐는데요. 각각 형제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그 바둑팬 여러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이 이 장면인데요. 이 4강전 대진표 한번 보십시오. 그 이세돌 구단이 옆쪽으로 가고 옆쪽에 있는 기사 한 명이 또 반대쪽으로 오면 우리 선수가 훨씬 우승할 확률이 높지 않느냐, 네. 그리고 더 재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 자국 기사끼리 만날 수 있는 대진을 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결승전은 무조건 중국 선수와 한국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폰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입니다. 현재 한국 랭킹 1위와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들인데요. 네, 상대 전적이 이세돌 구단이 앞서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잘라내서 다시 그 상대 전적을 봐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도전했을 때 정상급에 있는 기사에게 질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성적은 어느 정도 좀 배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성적을 보면 뭐 막상 막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반대로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세돌 구단이 이창호 구단에게 그 상대 전적이 나쁩니다. 그것은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 때 이세돌 구단이 많이 진 게 있어서 그렇죠. 네. 네, 오늘 준결승 3번기 그 최종구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입니다. 지난 2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초반 흐름을 끝까지 잡아가는 그런 한 판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1국과 2국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본다면 1국은 박정환 구단이 워낙 잘 뒀어요.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건 박정환 구단이 이기지 않을까. 그런데 2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보란 듯이 보여줬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세돌 구단입니다. 그 이세돌 구단이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빠져나왔고요. 오늘 3국은 이제 정말 이 한 판으로 다투는 거 아닙니까? 두 선수 모두 뭐 최선을 다해서 일전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대결 승자가 응시배 결승전 티켓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준결승 3번기 그 최종국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선수권 제한 시간은 3시간입니다. 시간 초과 시 20분당 2점의 벌점이 주어지고요. 덤은 7집 반입니다. 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2점, 덤 8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응시룰이라고 하는데 응시룰은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집인데요. 네. 일단 그 8점은 우리식으로 하면 7집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 룰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특이한 형태가 나올 경우에
우리 룰과 많이 다른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은 특히 개가도 가지 않았어가지고요. 네. 제가 그냥 대국이 지금 벌어지기 전에 잠깐 하나만 아마 보시면 놀라실 텐데요.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룰이 세상에 다 있나? 그래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응시배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예, 응시배에서만 적용됩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지요. 네. 가령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패가 있는데 네. 여기 작은 패가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서 우리는 여기 둘 수 없죠. 백이. 두면 안 되죠. 착수 금지죠. 근데 응시 룰은 여길 둘 수 있습니다. 이걸 두면 우리는 착수 금지니까 둘 수가 없는데요. 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상대는 드러내야 되고 이 상황에서는 여기 놔야 살죠. 갈수를 예, 해야죠. 놔야 되죠. 그럼 이거 놓고 백은 여기 패를 감으로 따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룰과 다릅니다. 오. 응시 룰은 착수 금지가 없어요. 무조건 다 둘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거 저도 86년도에 처음으로 대만에 가서 응시 룰로 바둑을 둔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2시간 동안 배웠던 겁니다. 너무 룰이 달라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응시 룰은 이런 거라고 해서. 근데 그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저 형태입니다. 네. 착수 금지도 둘 수 있다. 그럼 정말 보여주신 대로 패 형태가 나와서 패감을 써야 된다 그러면 네. 굉장한 변수로 작용될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근데 저런 형태가 잘 나오진 않죠. 근데 저런 형태가 나올 때 패감이 사용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오늘 대국에서 이 변화도에 대입할 만한 모양이 나올지. 근데 이상하게 또 빅이 나지 않습니까? 돌 형태가 빅이 나면 우리 룰과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형태가 잘 안 나와요. 예. 사실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두면 한 판 정도 나올 법도 한데 잘 안 나옵니다. 그게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빅이 나올 경우에요. 예. 그럼 개가법도 응시룰은 좀 다르다고 예, 보면 많이 다르죠. 될까요? 예, 많이 다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대국이 펼쳐지면 개가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방송으로 이제 중계를 해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보실 때 왜 저렇게 바둑을 개가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중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개가하는 방법은 되는데 손 빼고 한번 이런 데를 가보실까요? 좀 더 효율적이란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 그렇죠. 요 형태가 낫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마 보실 때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나은 건지 이렇게 돼 있는 게 나은 건지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프로들은 이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도 돌이 하나 더 투자됐잖아요. 아니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돌이 하나 있는 것인데요. 네. 돌이 하나 더 투자돼 있고 대신에 흙은 또 집이 더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어려운 건데 이세돌 구단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고 그다음 호구 치는 게 낫다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있고 이렇게 잡으려고 생각했던 지금 박정환 구단은 세돌이 형이 여기 넣으니까 그거 안 되겠는데 그럼 이제 붙인 거예요. 그럼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고 둔 건데 막상 여기를 지금 늘었죠. 예, 그래가지고 끊고 끊어갔어요. 지금 대국이 진행이 되는데요. 야 여기 쳤어요 아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니까 축이 이거 예견을 했나요? 이거 때문에 지금 축머리 아닙니까 혹시? 거기랑 관계없이 축머리군요. 이쪽이랑 걸리네요. 네. 예. 이게 축이 지금 불리합니다. 근데 여기 축머리 쓸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를 보통은 이렇게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주시고. 활용을 하는 정도죠? 예, 뭐 이렇게 두겠네요. 지금은 이렇게 두고 따낼 때 하변을 두는. 예, 어차피 이거 두면 안 받으니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넣는 건데 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씌우는 것보다 어차피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 지금 멋들어지게 여기를 둔 것 같아요. 어차피 나갈 데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 두고 이렇게 단수 한번 쳐보시죠. 네. 어차피 흙이 이렇게 두 점을 잡아야 된다면 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는 게 더 낫다는 뜻이네요. 뭐 이렇게 치든지. 조금 더 멀리 달려 있는 게요. 그러니까 여기 돌이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낫다는 뜻인데, 야 이거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나은 건지 아닌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네. 뭐 이세돌 구단이 뒀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야 이게 진짜 되게 있나? 근데 멋들어진 수이긴 멋들어진 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 걸 갖다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뒀다고 느껴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못 당하겠다고 이렇게 나왔고. 막아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뒀는데, 이건 뭐 뜻이냐면, 이어보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끊고 나오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고 요 두 점을 잡으면 되죠. 그럼 훨씬 더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도 그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또 나왔죠? 예, 여전히 백이 이걸 치면 잡긴 잡습니다. 이걸 치고 이을 때 끊으면 나갈 때 뭐 이렇게 두면 잡았죠. 근데 예. 왜 이렇게 안 둘까요? 활용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그리고 이거는 여기를 이제 끊어 잡으면 또 그만이니까. 네. 그러니까 흙은 이렇게 조임당하는 것보단 요 두 점을 잡는 게 집으로 대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든 것 같은데, 백도 그래서 조금 더 득을 보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아직 두어지진 않았는데 이쯤에서 이걸 칠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쳐도 잊지는 못해요. 이제는 이걸 두고 이어보실까요? 이어도요? 이렇게 칩니다. 이을 수가 없네요. 예, 이으면 다 죽죠. 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빵따냄을 하는 걸 생각할지, 아니면 여기를 두고 이쯤에서 요 속점을 취하는 걸 선택할지. 예, 지금 이거 쳤네요. 단수를 쳤네요. 선택의 기로에서 그냥 쳤습니다. 그렇다면 흙이 뭔가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뭔가가 없다면 그냥 잡은 것보다 괜히 끌고 나가서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초반부터 두 선수의 슬기 싸움이 치열합니다. 실전을 함께 보시죠. 약간 심리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기사는 결국은 뭐 박정호 구단 입장에서는 넘어서야지 1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을 이기지 못하고 1인자가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만큼 이번 시합은 앞으로 그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정환 구단이 이세돌 구단에게 이번에 승리한다면 박정환 구단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아마 언론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세돌 구단이 승리한다면 박정환 구단은 랭킹만 1위인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세돌 구단이 굳건하다 이런 기사 제목이 또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넘어선 게 아니고 좀 더 두 기사가 계속 가는 분위기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박정환 구단이 이번에 승리를 한다면 박정환 시대가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결국 하변은 백이 빵따냄의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예,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은 이 빵따냄이 선수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여기서 좀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이 선수로 교환된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두 점을 잡아가면서 일단 안정을 취했고요. 그럼 이세돌 구단이 이 빵때림을 선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하에서의 변화는 이세돌 구단이 그래도 좀 기분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 흑진에 뛰어들면서 작전을 걸었잖아요. 네. 근데 박정환 구단이 축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형태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축이 그냥 자연스럽게 빵따냄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차지했으니까 요 돌이 지금은 거의 곤마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일단 백이 좀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초반에 덤이 많은 바둑에서 백이 성공을 할 경우에는 흑이 참 바둑을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흙이 좀 기분 좋은 형태로 진행이 돼도 사실은 덤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 초반이 오히려 백이 좀 더 즐겁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예,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좌 쪽도 집을 지켜가면서 또 흙을 압박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면 뭐가 없잖아요, 이쪽에. 뭐 허전하잖아요. 네. 그 허전한 상황에서 이런 또 결과 나왔고. 그리고 여기가 뭐 어딘지 모르게 아직 좀 불안합니다. 백은 오히려 이 빵단에 밀어줬기 때문에 여기 또 간격도 넓어서 뭐 사활은 전혀 관계없고요. 아, 좁혔어요. 아예. 아, 왜냐면 많이 벌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많이 벌려봐야 괜히 뒷맛만 나쁘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버티기입니다. 버텼다. 박정훈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은 버텨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세돌 구단은 우상귀 날일자로 걸쳐 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흙이 한 가지 지금 그래도 박정환 구단한테 좋은 점은 여기 모양이요. 이게 얼핏 보면은 중복같이 보이지만 사실 집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가 어서 돌려 거의 서른 집이에요. 여기만. 은근히 짭짤한 겁니다. 사실 집으로만 치면. 네. 그리고 아직 여기 발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요 집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집을 지켜가면서 살까지 덧붙이면 훨씬 좋겠죠. 붙여서 받아가네요. 네, 저수도 나왔던 수죠. 그 이국에서요.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에서. 네. 예.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수 기억 나십니까? 아, 중앙 쪽으로 예. 가는 수요. 5선 어깨 짚기. 예.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수인데요. 예. 딱 그 수가 지금 등장할 만한 장면인데요. 예. 이거 두면은 지금은 사실 여기 어깨 짚는 게 좋은 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 두면 똑같습니다. 예. 완전히 재현하는 건데요. 기억나실 거예요. 알파고 이국 때. 예. 알파고가 어깨에 짚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 수가 뭔가 했었는데 예, 저는 진짜 놀랐었는데 나중에 그 중국에서 이 바둑을 그 바둑을 해설했던 구리 구단이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한 수예요. 예. 이세돌 구단은 다르게 두네요. 네, 걸리지 않습니다. 예, 걸리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두네요.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 총 상대 전적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18승 11패로 앞서 나가고 있지만 올해 대국으로만 본다면 5승 4패 기록이에요. 확실히 최근으로 올수록 박정환 구단의 승률이 좋아졌어요. 예, 박정환 구단이 사실은 그 이번 응시배 대국 그 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그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좋은 상황에서 갔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계속 그 알파고 대전 이후에 승리하다가 최근에 몇 판 졌었죠. 네. 그래서 그 기세가 약간 꺾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1국을 박정환 구단이 완승을 거두다 보니까 느낌이 이건 박정환 구단이 쉽게 이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2국에서 예, 그게 아니라는 걸 또 보여줬죠. 이세돌 구단이 참 그 정말 승부사인 게 남들이 그 예상하는 것과 항상 다르게 가요. 네, 보면. 네. 예측이 좀 어려운 선수죠. 네. 이번에는 안 될 거라 그러는데
내용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예. 마치 그 1국은 그냥 연습 게임한 것 같이 지금, 예,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진짜 연습 게임한 건 아니고요. 예. 이세돌 구단 상변 벌려갈 수도 있었지만 3-3을 들어가면서도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3-3을 들어갔을 때 받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 이건 이제 고수일수록 많이 두고요. 이제 하수일수록 이쪽을 막죠. 그래서 이걸 저치경을 당하죠. 네. 역으로. 그런데 이걸 느는 자신감이 필요한데 이 느는 자신감을 선보이다가 흙 모양이 전부 껍데기로 변하고 백집이 되는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막아가는 거죠. 그래서 막아가죠. 예. 그리고 고수한테 여러 번 당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점점 그 내려 빠지라고 해도 예, 못 두죠. 예, 엄두가 알면서도. 안 나요. 예,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타협책이 사실 옆으로 빈 삼각 두는 건데 예, 저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가 옆에 빈 삼각입니다. 차마 여기는 못 맞겠고 빠지면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옆으로 빈 삼각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막는 것보단 빈삼각이 나은 거죠.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죠. 사실 대처법이 다른데 네. 지금 형태는 빈 삼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바둑을 두시다 보면 저렇게 박정환 구단이 두듯이 예,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수, 저수를 둘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라는 게 좀 필요하죠. 그렇죠. 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응시배 세계바둑 선수권 준결승 3번기 그 최종국입니다. 이 대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준결승 3번기 그 마지막 대국입니다. 네, 오늘 대국은 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국이 시작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두 선수가 초반에 좀 판을 빠르게 꾸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이 바둑이 느낌이 있잖아요, 선수들이. 근데 오늘 바둑은 뭔가 중반이라든지 어려운 장면이 나오겠는데 이런 느낌 있고 아니면 오늘 바둑은 끝내기가 승부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감이 있어요, 두다 보면. 그런데 그게 시간이 은근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초반에 좀 빨리 둬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 뭐 오히려 뒤에는 별게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 감이 빨라야 돼요. 근데 모든 게 그런데 네. 잘 두는 선수가 감이 빨라요. 두 선수는 그 감 잡은 거죠. 벌써 읽었겠네요. 네, 그럼요. 네, 박정환 구단 이제는 상변 두어갑니다. 사실 그 고수가 되면 고수가 될수록 상대가 자기 바둑판 딱 앞에서 어떤 숨소리만 딱 들려도 느낌이 있어요. 예.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어떻다는 거다. 뭐 이런 거.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참 그 표현이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승부호흡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일반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예. 승부호흡이라 그러는데 그 상대의 그 어떤 액션이나 숨소리 그리고 어떤 표현만 뭐 표현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액션 그런 것만 봐도 느낌이 있습니다. 또 그게 또 크게 느껴지는 선수들이 또 있고요. 네. 또 그 선수가 하는 건 거의 반대로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측이 좀 어렵기는 해요. 예. 조은영 구단이 바둑을 두다가 요즘 방송대국에서는 잘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바둑 두다가 아 망했네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기원가도 많죠 사실은. 조은영 구단도 이제 참 그걸 많이 하는 기사 중에 한 명인데 그러면 이제 네가 망했네라는 뜻이에요. 앞에가 생략돼 있는 건가요? 네가를 뺀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망했네 이런 아,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순진하게 듣고
내가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입니다. 조심해야겠어요. 표정으로 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기사들도 있고 없고 하지만 이 돌을 집을 때 그런 소리도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바둑 두는 그 착수는요, 우리 착수라고 하잖아요. 바둑판에 굉장히 세게 놓는 경우는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너에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일본에서는 그 기압을 넣는다 그래요. 그 표현을 쓰는데 바둑 한 수에 기압을 넣어서 둬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수만큼은 자신이 있다라고 느낄 때는 세게 놔도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 그 심취한 기사가 이제 요다 노리모토 구단인데 그걸 너무 세게 놓다 보니까 바둑판에 돌을 놨는데 바둑돌이 쪼개진 적도 있어요. 아유. 예, 부서진 적도 있습니다. 무슨 농구에서 덩크슛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골대 무너뜨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돌을 부신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심리전인데 요즘은 이제 많이 방송대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끼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드문데 그 전에는 상대 그 심리를 자극한다고 노래를 부르는 기사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른다고 또 귀마개를 하고 나오는 기사도 있었고요. 네, 다양한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반외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했겠어요. 예, 왜냐면 바둑을 이렇게 짧게 두는 게 아니고 뭐 한 10시간 이상 이렇게 대구를 하다 보면은 뭐 배고파서 뭐 먹어야 되는 기사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예. 또 예전엔 또 담배 피는 기사들도 있고 바둑 두는데 또 담배를 핀 다음에 또 예, 상대방 얼굴 앞에다가 후 붐어주는 기사들도 있고 네. 예,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데 상대방 신경 자극하게 하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행위는 굉장히 좋지 않은 행위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바둑 TV에서 방송대구를 하다 보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이제 이쪽을 눌러서 넣은 다음에 흙은 모양을 키웠습니다. 사실은 흙이 이쪽에서 아까 기대했던 집은 날 만큼 났고요. 이 귀를 파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에서 집으로는 백이 득받습니다. 그럼 흙은 당연히 이쪽밖에 지금 기대할 데가 없어요. 여기서 상당히 집이 나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아예 찝어버렸는데요. 이 수는 여기 빈상은 나오는 게 신경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두어서 흙이 이어주면은 이 단수가 선수니까 너무 기분 좋죠. 선수로 봉쇄됐으니까요. 네. 아마 여기를 잊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만약 손을 빼면 여기 꼬부리는 걸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좀 아픕니다. 요건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요 꼬부리기를 선수로 하나 당했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아예 손을 근데 뺍니까? 감수하네요. 예. 이 한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못질한다 그러는데 대문을 걸어 잠그는 건데요. 네. 사실. 못질한다 그러잖아요. 예. 철주랑 비슷한 느낌인 그렇죠. 거죠? 완전히 못질한 겁니다. 뭐 이렇게 날짜도 사실 되는 건데 뭔가 뒷맛이 나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보통 유리할 때 두는 수예요. 불리하면 넓혀야죠, 당연히. 그러자 이세돌 구단은 하변을 이어갔습니다. 뭐 이은수는 집으로도 크고요. 거의 공짜죠, 이거는. 여기 지금 흙돌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또 반대로 흙이 이거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너무 살아있는 형태 아닙니까? 네.
하변은 좀 가해수를 해야 될까요? 아, 중앙 쪽 날일자로 행마를 해갑니다. 일단 그 일감은 지금 여기를 이어서 밖에 나가게 했다면 네. 이렇게 씌워가는 게 일감입니다. 근데 이 모양을 잘 보시면요. 이쪽 부근에 이렇게 돌이 놓이면 여기에서 한 집이 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한 집 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를 두었을 때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과 가령 흙은 이쪽으로 이렇게 전개를 할 확률이 있죠. 연결. 그리고 이쪽 안에서 이쪽에 돌이 놓이면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을 살죠. 네. 그러니까 맛보기로 지금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 이렇게 씌워왔을 때 그렇게 공격을 통해서 큰 대가를 얻기는 좀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많이 쓰는 수법이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제 득을 보는 건데요. 아주 공격을 좋아하는 기사들은 여기서는 이한수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한 수입니다. 이 수가. 네, 과연 이세돌 구단도 쉬워갈지 간접적으로 공격을 간다면 어떤 수단일까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좁혀져 있어서 그래요. 이게 사실 넓혀져 있으면은 이렇게 어깨를 붙이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이건 거리상 너무 멀어요. 간접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요. 아, 붙여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이렇게 늘면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뜻이에요. 밀어붙여서 계속 여기 두면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자동 공격되는 거 아닙니까? 집 보면서. 그리고 흙은 어딘가 모르게 지금 중복 느낌이죠. 젖혔네요. 아, 그게 싫다는 거죠? 예, 싫다는 거죠. 맞젖히나요 여기? 이렇게 늘면은 그냥 흙이 이렇게 이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아, 끊어가나요? 야, 이건 완전히 지금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역시 이세돌 구단 단순하게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흙도 어딘가를 늘어서 받는 게 보통일까요? 이거 이렇게 끊을 경우에는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떨어야 되든지 아니면 웬 떡이냐 해야 될지 따져야 되는데 이세돌 구단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끊었겠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위험하다고 보고 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둬버리면 여기 안 잡히면은 말도 안 되게 손해 본 거예요. 지금 이세돌 구단이. 근데 지금 이렇게 둬볼 테면 둬보라는 얘기거든요. 저라면 이미 떨렸어요. 지금. 저라면 지금 이미 많이 떨렸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간 건데요. 그럼요. 그냥 딱 감은 저 같으면 이렇게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텁게 둬서 좀 안정적이게 이렇게 좀 집으로 약간 손해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타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는 게 가장 강수거든요. 이거 네 맘대로 하세요인데 좀 떨리지 않나요? 예, 뭔가 좀 떨릴 것 같은데요. 박정환 구단의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
약간 그 미소 띤 얼굴인데 지금 이 형태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하는 그런 얼굴 같아요. 선택권은 이제 흑액이 있는 거죠. 예, 진짜 이 바둑이 준결승 3국 최종국만 아니면 무조건 이렇게 두고 그냥 아니 여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잘못 눌렀습니다. 예, 여기 둬가지고 지금 네.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예.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너무 거기 진짜 버티고 싶은 장면입니다. 버틴다면 위로 단수 치고 변을 막아가는 수. 네. 이게 가장 강수죠. 아, 쳤어요. 갈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여기 둔 다음에 근데 방법이 많아요 지금. 아, 꼭 그렇게 둔다고 그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강수는 여기 두는 거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타협. 이거 정말 왜 이렇게 무난하죠? 예, 정말 무난의 극치인데요. 네. 예. 그렇죠. 예, 왜냐면 너무 승부로 가고 싶은 장면이에요 지금은. 아니 뭔가 이런 게 좀 신경 쓰여서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좁혔지 않습니까 간격을. 근데 그 좁은 간격을 또 더 괴롭히니까 이건 못 참는 거죠. 예. 이제 이세돌 구단의 공격을 지켜보셔야 되겠어요. 지금은 손해를 잔뜩 봤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크게 얻어야 되겠습니다. 대가를 못 얻으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네, 대가라고 한다면 이 하변에서의 올라선 돌들도 그 공격권에 들어가겠네요. 그 돌을 공격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 돌을 공격했는데 그냥 두 집 나고 알뜰하게 살고 좌변은 보태주고 예, 그러면 오늘 바둑은 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세돌 구단의 공격을 또 감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그 응시배 준결승은 장소가 그 중국의 그 우한이라는 곳인데요. 김승준 구단이 이 우한에서 오래 선수 생활도 했고요. 또 그곳에서 또 프로가 되려는 아이들을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바둑 열기가 굉장히 그 뜨거운 곳이고 우한 출신 기사 중에 아주 유명한 기사가 있죠. 그 리저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한 명이 있습니다. 우한. 굉장히 그 인구도 많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중국의 그 삼국지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아니 대국장 사진을 보니까요, 이 수해 구단과 탕해신 구단의 그 관심을 갖는 사람 수만큼이나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국을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 중국에서는요, 그 인기로만 치면은 그 1위가 우리하고 이제 좀 다른데요, 약간. 우리는 뭐 지금 1위가 인기로만 치면요, 1위가 지금 이세돌 구단, 그 다음에 박정환 구단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뭐 지금 보여지지가 않고 있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결승전 할 때쯤에는 한번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왜냐면 보시면 재밌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룰을 만들었을까? 그 응창기 선생은 뭐 대만의 5대 재벌 중에 한 번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분인데, 그런 분이 왜 자기가 고집을 세워서 저렇게 바둑의 룰을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네. 그만큼 바둑의 애착도 강하고 자기가 만든 그 룰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게 맞다, 합리적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다 들어보면 다
다 응창기 선생님이 잘했다고 그래요. 아,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룰을 만드실 수가 있냐고 이렇게 이제 대단하다 그러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안 써요. 왜냐면 불편하거든요. 귀찮고. 또 그쵸. 룰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하던 룰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익숙한 룰대로 해야지 뭐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이세돌 구단과 박주환 구단의 초반 진행 굉장히 좀 낯익어 보이는데요. 네, 알파고와의 그 2국에서 나왔던 형태네요. 지금 등수가 좀 그때와 좀 다른 한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102기 전까지의 수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대전에서 나왔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 알파고 시합 이후에 하도 이제 이 형태가 프로 시합에서 많이 나와서 아주 이색적이진 않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네. 다만 이세돌 구단과 박주환 구단의 대결에서 이 형태가 나왔다는 것이 좀 신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뭐 잘 아시지만 누가 봐도 너무 중요한 한 판 아닙니까? 이 한 판에 모든 게 지금 걸려 있으니까요. 이세돌 구단도 이 응시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박정환 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정환 구단이 뭐 사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조금 안 풀린다는 느낌을 받게 하게 된 거는 4년 전에 그 응시배 결승에서 판팅이한테 진 다음부터예요. 네. 그 이후부터 뭔가 그 국제 시합에서 잘 안 풀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4년 전에 그 본인이 우승하지 못했던 것을 풀고 싶을 거예요. 또 3대1로 패할 때 그 사국이 역전패였기 때문에 박주환 구단은 더 아쉬움이 클 거거든요. 이제 프로들은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뭐 저는 뭐 박정환 구단이 아니니까요. 그냥 뭐 얘기한다면 정말 다 이긴 바둑을 졌어요. 프로들은 가장 금기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 이긴 바둑을 졌답니다. 아마추어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쓰죠. 쓰시는 용어죠. 뭐 다 이겼는데 졌다고 하시잖아요. 익숙하죠. 근데 프로들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세상에 다 이긴 바둑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열심히 두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프로들이 잘 쓰지 않는데 박정환 구단이 다 이긴 바둑을 졌습니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는 뭐 제 3자의 입장이니까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정말 다 이긴 바둑을 져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네. 박주환 구단 응시배 우승컵 정말 욕심날만 합니다. 이세돌 구단도 그 세계 대회에서 재패한 횟수는 참 많지만 응시배와는 참 인연이 없었어요. 유독 잘 안 됐어요. 유독 잘 안 됐고 뭔가 좀 안 풀렸다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응시배를 우승하고 싶은 마음이 또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절해서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좀 응시배는 그런 면에서 좀 잘 안 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박정환 구단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좀 아쉽게 놓쳤고요. 그래서 두 선수 중에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양쪽 다 응원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어떤 선수가 올라가도 이번 대회는 경쟁력이 참 높다. 우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주환 구단이 끊어가는 형태를 만들어 갔습니다. 옆구리를 붙였을 때는 끊겠다는 의도가 강한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두어지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제 선수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선수들 특히 여러 정상급 선수들은 뭐 이세돌 선수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겠습니다만 그 외의 선수들도 참 그 알파고와 이세돌 선수의 바둑에서 큰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중국 선수들보다 이제 더 현장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그걸 느꼈던 것 같은데요. 기존의 그 이론과는 많이 다른 그런 형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주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이 초반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 해설판에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좀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선수들이 저렇게 그 처음부터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형태를 이렇게 선보이는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초일기 바둑이 아닌 이런 그 시간이 제한된 바둑은 참 어렵습니다. 네,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나왔던 포진이 초반에 예. 등장했습니다. 이게 사실 뭐 그냥 한 30년 이상, 30년, 40년 이상 여기 두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예. 이 정석이 40년 만에 이제 뒤바뀌게 되는데 뭐 여기를 하나 걸쳐두고 이렇게 결국 두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정석이 바뀐 건 아니에요. 뭐 여기 원래 가는 건데 그 전에 요 하나 교환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의 큰 틀에선 벗어난 게 아닌데 아예 수순을 여기를 먼저 하는 거는 바뀐 겁니다. 이 정석 자체가. 근데 제가 이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우리 그 인류 기사들한테. 우리 때는 도저히 생각도 못했는데 왜 여기를 도대체 두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모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예. 어차피 이 형태에서 여기 와봐야 이쪽에 활용할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걸 줘야 될 거면은 네. 처음부터 나중에 되면 오히려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교환하는 게 나쁘지 않다. 미리 결정하는 게 그게 나쁜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사한테 야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혹시 정말로 이거 말고 득볼 확률이 없냐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닌데요. 근데 너무 그 확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간명하게 끝내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면 나중에 됐을 때 이거 둬가지고 안 받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교환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듣긴 들었는데 제가 실제 바둑도서는 아직도 저는 이렇게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수가 익숙하다 보니까 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네, 이러고 또 손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손 뺀다는 것도 용기가 안 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다르게 두는 이런 두 기사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자기의 바둑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이수가 이제 좀 새로운 형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여기서는 가장 많이 두는 수가 이수잖아요. 예, 여기 두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거 붙이고 이렇게 두 칸 정도. 뭐 제일 많이 두는 수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은 이렇게 날짜 가는 것도 있죠. 한동안 이거 참 많이 뒀습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넣는 건데요. 예, 밑으로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면은 요 하나 보실까요? 이렇게 두는 방법도 참 많이 뒀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는 것도 있어요. 요 저쳐 보실까요? 예, 이렇게 막고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돌이 없어가지고 백이 벌려야 예, 되나요? 오히려 벌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형태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여기를 둔 것은 이렇게 받아주면은 요 형태가 좀 더 좋다 이거죠. 요 형태에서 흙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택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거 뭐 당연한 반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고 싶진 않죠. 들어오고요. 치고요. 지금 이제 축이 유리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예. 치고 지금 여기가 잡을 수 있죠. 야 걸리죠 여기. 아, 그러니까 이 지금 축이 유리하다고 흙이 둔 겁니다. 네.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쳤는데 요 한 점이 나갈 수가 없으면 흙이 이상합니다. 망한 거죠 완전히. 근데 여기에 지금 걸려요. 절묘하네요. 요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아마 안 걸릴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이렇게도 많이 두잖아요. 근데 중국식 포석엔 걸리네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걸 못 두니까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둔 것이고요. 바로 못 치고 변환한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참 어려운 건데 사실은 그냥 야 이렇게 둬버리네요. 이걸 두고 원래는 보통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를 있는 건데 지금 여기를 이으면 바로 이걸 잡아버리죠. 이걸 둬도 어차피 살 수 있는. 예 살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형태니까 지금 흙이 손 빼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이건 백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여기를 둬도 사실은 한번 잡아보실까요? 잡아도 사실은 뭐 살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형태보다는 이 형태에서 이렇게 호구 치는 게 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걸 와야